우주에는 서로가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할 만큼의 수많은 행성들이 퍼져 있다. 한편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행성 중에서 소울 워커의 탄생 무대가 되는 이곳 세컨드 스테어. 존재조차 인지할 수 없는 그 무언가의 의지를 이어받아 이곳 세컨드 스테어를 관장하는 로스카가 있는 행성으로 이곳에 거주하는 우리 인류들은 비록 나약한 신체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감정 절제 능력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신체적 약점을 극복하여 우주 전체에서도 보기 드문 번영을 이루어내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무대, 스테어 오로보로이. 행성 전역에 흐르는 대자연 에너지의 영향을 받아 욕망과 힘이 지배하는 야생의 땅으로 그곳을 관장하는 켄트는 대쉬의 무지 싸움과 욕망에 충실한 혼란을 일찌감치 무료함을 느끼는 셈. 세컨드 스테어의 우수한 문명을 이루어낸 인류에게 눈독을 들이게 된다. 그리고 인류가 번영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그 노력들이 사실 아주 작은 균열로도 깨질 수 있으며 그들을 타락시키고 인간의 본성을 농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른다. 켄트는 공백의 뼈대가 되는 반영구적 에너지 순환 방식을 구상하여 이를 토대로 로스카의 예정을 파괴할 계획을 세우게 된다. 켄트는 세컨드 스테어의 대자연 에너지를 이용한 공백을 생성하여 수많은 인류를 공백의 주민으로 만들기 시작한다. 흡수된 공백의 주민에 살고 싶다는 욕망은 스스로가 대자연 에너지를 흡수하게 만들었고 이능력자가 되었다. 이후 자신들이 공백 속에서 생존할 수 있음을 알게 된 공백의 주민들은 공백이 더 많은 욕망을 빨아들이길 원하게 되고 이것은 더 큰 대자연 에너지를 발하여 공백의 크기를 넓혀가는 과정이 되었다. 공백이 나타난 이후로 로스카는 켄트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행성의 힘을 이끌어냈으며 역으로 공백이 힘을 잃은 대지를 침식해 그 세력을 키웠다. 질이 멸렬한 과정이 지속되면서 많은 인류가 공백의 주민이 되었고 공백은 더욱더 힘을 키우게 되었다. 세컨드 스테어의 모든 움직임들은 로스카가 지정한 운명을 가지고 있다. 인간이 죽는 시기, 문명이 잠겨가는 시기, 행성이 그 명을 다하는 시기까지도 이 모든 것이 로스카의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어야 했다. 하지만 켄트는 자신의 계획으로 이 행성에 개입함으로써 로스카가 구성한 모든 예정을 망쳐놓았다. 그로 인해 예정이 없었던 수많은 변수들이 생겨나고 말았다. 그렇게 공백이 등장한 지 15년, 로스카의 예정과 켄트의 계획은 서로 비등한 선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어느 한쪽이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을 수준까지 다다르고 말았다. 공백이 발생한 직후 내부로 빨려 들어온 첫 번째 공백의 주민들은 자신들이 살아남았다는 것에 안도하며 생존자끼리 뭉쳐 연합을 구성하기 시작한다. 수많은 생존자 그룹 중 가장 첫 번째로 번영을 누렸던 그룹이 테네브리스를 중심으로 한 잔디불 캠프였다. 켄트 또한 인간의 모습으로 잔디불 캠프에 들어오게 되고 계획의 일환으로 공백의 주민들을 관찰하기 시작한다. 잔디불 캠프는 결성 직후 곧바로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본인의 큰 욕망으로 대자연 에너지를 과도하게 받아들여 복수 그리고 광기에 미쳐있는 하루 에스티아와 릴리 블룸 메르엔 때문이었다. 테네브리스는 이 두 대자연 워커를 상대로 고전을 면치 못했으나 결국 제압에 성공한다. 하지만 이들 또한 공백의 피해자들이고 평범한 학생일 뿐이라는 켄트의 설득에 결국 그들을 포박한 채로 잔디이불 캠프에 억류하게 되고 켄트는 억류된 이들을 향한 캠프 구성원들의 적대심과 호기심 등의 감정을 이용하여 그들 각자에게 마수의 손길을 뻗치기 시작한다. 결국 켄트의 계획대로 이인의 대자연 워커를 살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강력한 욕망을 지녔던 다른 사인의 인물까지 모두 대자연 워커로 타락시키며 자신의 장난감으로 만드는데 성공하게 된다.
켄트의 계획이 시작되고 인류는 갑작스러운 멸망을 맞이했다. 재앙이 닥친 것은 배시가 살고 있는 스테어 오로보로이도 마찬가지였다. 켄트의 계획에 이용되어 영문도 모른 채 인류와 서로를 원망하고 비난하며 싸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인류와 배시의 전쟁도 소울 정크라는 공통의 적을 물리치기 위해 1년 만에 종식되고 서로의 지식을 교류하게 된다. 그 사이 살아남은 인류는 대자연 에너지의 욕망에 반하여 탄생한 새로운 힘, 소울 워커의 최초 발현자 로드를 필두로 별숨 리그를 창설했으며 잡다한 물건이나 만들어 팔던 레드 컴퍼니는 군수업으로 전향하여 막대한 기업으로 크게 성장한다.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자 별숨 리그를 위시한 인류연합은 배시와의 교차 상태를 불필요하다 판단하고 그들에게 평화협정을 제안했다. 하지만 로드가 암살을 당했다. 회담 하루 전 인류와 별숨 리그를 이끌던 로드가 누군가에게 암살을 당하면서 모든 것이 무산되고 만 것이다. 수장을 잃은 인류는 분노했고 모든 의심의 화살은 배시에게 향하게 된다. 그 후 별숨 리그에 안치되었던 로드의 시체가 갑자기 사라져버렸지만 인류의 혼란을 핑계로 어느 누구도 이 사태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다. 켄트의 계획에 의해 공백에서 퇴출된 테네브리스는 기억을 잃었음에도 특유의 강인함과 정의감으로 총만 받는 별숨 리그의 일원이 된다. 한동안 별숨 리그를 위해 활동하던 그는 소울워커를 자신들의 도구로 생각하는 별숨 리그의 태도에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 그에게 접근한 켄트는 진정한 정의를 찾아야 한다며 부추겼고 인간에 대한 불신이 쌓인 테네브리스는 마침내 소울워커로 구성된 반란군 금음 야상공 리그를 결성하게 된다. 강력한 힘과 자신들의 정의에 대한 믿음까지 가진 이들은 거침이 없었고 별숨 리그를 압박한 이들의 반란은 성공 직전까지 다다르게 되는데 이를 지켜보던 로스카는 이들이 대자연 워커로 변질될 것을 우려하여 이 사태에 개입하게 되고 결국 반란군 대부분을 일순간에 말소시켜버리면서 금음 야상공 리그의 반란은 허망하게 제압되어 버린다. 훗날 이 사태는 밤하늘의 비극이라 불리게 된다. 압도적인 힘 앞에서 큰 부상을 입은 테네브리스는 자신이 믿었던 정의를 잃어버리고 힘이야말로 이 세상의 정의를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힘을 갈구하게 되고 그는 자신을 유혹하는 켄트의 꾀임에 넘어가 로스카의 힘을 동경하면서 봉기의 때를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켄트의 계획에 따라 착실히 별숨 리그를 짓밟을 계획을 수립하면서 밤하늘의 비극 사태로 대부분의 소울워커들이 사라졌다. 이 틈을 노린 배시 세력은 전력을 잃은 별숨 리그를 공격했고 철옹성이라 불리던 그레이스 시티의 코업까지 진격했다. 그런 위기를 지켜보던 로스카는 다시 한번 개입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켄트의 계략으로
공백 내부는 6인의 대자여 워커에 의한 학살이 자행되고 있었고, 로스카는 이들을 예의주시했다. 가장 강한 감정으로 대자여 에너지에 의해 완전한 사육자가 되어가는 이들을 방치하며, 공백 내부는 물론 외부로 퇴출되었을 때도 인류에게 얼마나 큰 위협이 될지 모를 일이었다. 결국 로스카는 직접 공백 내부로 들어가 행성의 힘을 개방해 이들을 제압했다. 물론 이로 인해 공백의 크기가 더욱 커지는 것은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6인의 대자여 워커를 제압한 로스카는 공백 외부로 퇴출되면 기억을 잃는다는 점을 이용하기로 결심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비록 기억을 잃었을지라도 강력한 대자여 워커인 이들이 한 공간에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너무나 위험하다고 판단한 로스카는 초강수를 두게 된다. 바로 대지의 시간을 나누어 각각의 세계로 이들을 갈라놓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 역시 상당하다. 힘을 잃은 대지는 공백에 침식되어 이상 공백이 발현되었고, 마침내 로스카의 예정에서 벗어난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로스카는 이러한 예정 외의 존재들을 자신의 예정에 억지로라도 끼워 맞추지 않으면 이미 나누어진 세계들이 붕괴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 자신의 예정을 지키기 위해 더욱 극단적인 선택을 강행하게 된다.